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제목으로 보셨듯이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현재 코스트코 회원, 미국에서 시청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국에서 시청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이것은 인터내셔널 글로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죠. 야, 여러분들은 미국에 혹은 자신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코스트코 회원이신가요? 네, 저는 회원입니다. 유지는 대략 25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아마존과 결부시켜야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매출 면에서 급상승을 하는 것 유일한 지금 상황이기도 하죠. 전 세계 유통기업의 1위는 월마트입니다. 800조 원을 넘어섰고요. 코스트코가 전 세계 매출 규모로는 292조 원으로서 2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또 종류가 뭐냐면 코스트코에서의 가스스테이션, 즉 주유소가 인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왜? 그곳에서는 기름값이 그 지역에서 가장 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마트가 그에 대한 경쟁으로서 주유소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도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또 가장 싼 게 뭔가요? 타이어입니다. 그렇죠?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제품도 쌉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서비스, 팁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서는 코스트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고 왜 사람들이 코스트코를 선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스트코의 장점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코스트코는 월마트에 이은 세계 2위의 소매 업체, 도매는 아니고요. 최근에 3년 동안 본사 코스트코는 2020년에는 214조 원, 2021년에는 252조 원, 2022년에는 292조 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트코에 가시면 정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 저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 보면 불경기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 코스트코는 1983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운영을 시작했고요. 미국의 창고형 도매 유통기업으로, 처음에는 도매 유통기업으로 코스트코를 창고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83년 짐 세네갈이라는 사람과 제프리 브로트먼이라는 사람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B2B, 즉 도매 유통을 시작했고요. 본사는 현재 워싱턴주의 이사카에 있습니다. 1993년 코스트코는 우리도 기억을 하고 있는 프라이스 클럽이라는 곳을 인수를 해서 합병을 했습니다. 1997년 프라이스 코스트코는 완전히 코스트코 중심으로 해서 개편을 하면서 코스트코로 명칭을 변경을 했죠. 이 사람, 화면에 보이는 이 연세 드신 분께서는 바로 짐 세네갈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36년 1월 1일 출생자이죠. 이 사람의 어록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주보다 직원이 우선이며 직원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이득이 된다라고 이 사람의 어록이 있습니다. CEO가 현장 직원보다 수백 배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가스스테이션, 휘발유를 넣는 주유소에서도 굉장히 높은 시간당 페이를 받고 있고요. 코스트코의 복지도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아웃, 즉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를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자, 직원이 계속 새로운 직장을 떠난다면 관리자들은 새 사람을 뽑는데 시간을 허비하느라 정작 비즈니스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사람의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닿는 얘기죠. 물론 다른 기업을 하시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긍정과 부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어록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코스트코의 로케이션은 전체적으로
당연히 미국에 많겠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방송하는 날짜로 봤을 때 미국과 푸에르토리코도 미국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푸에르토리코에까지 합쳐서 58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한 107개 정도가 있고요. 쭉 내려가서 일본보다는 적지만 한국이 현재 날짜로 해서 18개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 중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도 매장 수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왜냐? 영국 같은 경우 29개, 일본이 31개에 비해서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런 데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양재역 지점에, 양재점에, 세종점에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양재점을 열었을 때에는 전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얘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또한 세종점의 매출이 엄청나기도 하죠. 그래서 코스트코 회장,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코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생각만 나면 또 눈물이 난다. 한국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 왜? 매출이 워낙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코스트코 양재점은 엄청난 매출을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략 하루 매출이 13억 원을 기록하면서 세계 700개 매장 중에서 양재점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트코의 전략을 한번 보죠. 코스트코의 전략은 미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의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To continuously 라는 말이 이 얘기겠죠. 즉 계속해서 제공을 하겠다. 가능하다면 possible price, 가능하다면 우리는 소비자한테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트코의 전략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는 전략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전략이 먹힌 거죠. 수익을 내는 데에 멤버십 피와 상품의 판매 마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코스트코는 경영에 있어서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판매 마진보다는 멤버십 피의 비중이 높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의 기본 전략은 코스트 리더십이 됩니다. 즉 회사의 모든 경영은 코스트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소매점으로서 가장 큰 월마트도 Everyday Low Price라는 슬로건으로 보통 매장에 보시면 상품 매대에 항상 걸려있는 POP, 포스트가 Everyday Low Price, 매일매일 우리는 가격이 낮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코스트 리더십을 기존 전략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소매점의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아마존도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 기반을 코스트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코스트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 문득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또 하나로 그런 그 마트들을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십니까?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 마켓에서 이런 문구 어떤데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코스트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는 코스트코나 월마트 그리고 아마존과 어떤 방식으로 더 낮은 가격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아마 관건이겠죠. 왜? 서로 경쟁이니까. 코스트코는 배타적인 회원제를 기반으로 최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할인점 형태를 결합을 시작하면서 B2C, 즉 다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품의 가격은 최대한 낮추고 이익의 발생은 상품에 있어서가 아니라 멤버십 피로 채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유통과 차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도 그러한 부분으로 샘스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고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BJ라는 것도 있죠. 다 회원제를 차별화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코스트코는 가격 최소화를 위해서 일반 상품의 마진율을 14%를 두고 있고 자체 상품인 이 컬크랜드 마진을 15%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플러스 1%를 더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짐 세네갈의 창업주는 마진율의 15%는 우리도 돈을 벌고 고객도 만족할 수 있는 적당한 기준이며 마진율을 16%나 18%로 인상하는 순간
코스트코가 비용을 최소화하렸던 모든 노력들이 어떻게 되냐? 무너질 것이다, 떨어져 버릴 것이다, 추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형 마트의 유통 마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교를 해서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리마트는 나와 있는 수치로는 33.9%, 롯데마트는 35.3%, 홈플러스는 34.2%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죠. 현재 날짜의 대략적인 지금 일시 조사를 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마트는 33.9, 롯데마트는 35. 그리고 홈플러스는 34%. 대한민국의 유통마진율은 30%. 그런데 코스트코는 얼마라고요? 코스트코는 15%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일반 상품은 14%, 자체 컬크랜드는 15%를 유지한다는 거죠. 차이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으로써 코스트코의 고객 추산을 한번 보죠. 2022년도 회계연도 종료 기준으로서 전 세계 6,580만 명이나 되는 고객, 실제 고객과 5,310만 명의 고객들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1억 1,890만 명의 코스트코 회원의 가격은 다 합치게 되면 2배가 비싸게 되지만 구매 금액의 2%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카드가 있죠. 네, 이그제큐티브라고 있습니다. 그 고객이 전체 고객의 45%를 차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원제이고 회원제에 대한 회원제의 이 피가 있는데 이그제큐티브라고 해서 2%를 추가로 되돌려주는 1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되돌려주죠. 이것을 차지하는 이 높은 회원비를 감안하더라도 45%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숫자가 이 카드로 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객들이 전체 매출의 무려 70%가 넘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왜? 물건값이 워낙 싼데 내가 1년의 회원비를 내더라도 이거는 제가 잠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한국과 미국에서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회원비를 내더라도 내가 자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2%를 주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더 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코스트코 회원의 연장률, 그 충성 구독자라고 하죠. 그 이유는 가입한 회원수가 늘어도 매년 회원권을 갱신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할 수 있죠. 왜 프라임 멤버 수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헤비 바이어들이기 때문입니다. 헤비 바이어, 즉 물건을 대량으로 또 비싼 것만 굵직굵직하게 사주는 구입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코스트코는 회원들의 만족 증대를 미션으로 삼고 있고 고객 만족을 위한 경영활동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갱신율, 회원의 갱신율이 90%에 가깝다는 겁니다. 코스트코는 멤버십의 높은 충성도를 기반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선순환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충성도 높은 회원이 코스트코의 가장 큰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코스트코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회원제 운영, 조건 없는 환불 정책, 낮은 마진율로 인한 저렴한 가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은 취급 품목의 수, 1국가는 한 개의 종류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원칙, 훌륭한 임직원 복지와 정책. 이해되셨죠? 이것은 다른 데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정책이 가장 좋고 한 나라에서는 각기 나라마다 한 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멕스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만 사용을 했고 지금은 시티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현대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국가 1카드의 원칙, 왜 그런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평균 시급보다 2배가 많은 시급을 주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이와 더불어 많은 직원의 우선 철학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회원으로서 연간 몇만 원씩을 내는 고객들은 자신이 물건을 살 때 코스트코와 같은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어디 있나요? 서울 같으면 목동과 근교의 일산과 양재점 이렇게 있는 거죠. 비록 회원제 운영을 하는 것이 코스트코에 있어 비용 절감 혹은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객들이 자신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다른 곳보다 코스트코에 가는 빈도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결국 고객들이 다른 곳보다 코스트코를 조금 더 많이 가고 조금은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펄크랜드 골프공 그리고 퍼터 또 웨지 골프채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다른 고기도 좋다라고 하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 기회를 삼아서 코스트코가 선택적으로 우량한 제품들을 소수로 대량으로 사와서 제품당 평균 매입 단가를 대량 구매를 통해서 낮추고 제품 종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 매장에서 보는 것처럼 종류가 많나요? 물만 해도 물 종류가 많은가요? 몇 개 안 됩니다. 페이퍼 타월, 즉 종이 타월만 해도 딱 두세 가지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기업에다가 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살 테니까 전 코스트코가 다 들여놓을 테니까 대신 물건 싸게 줘. 그리고 너네 경쟁 회사 건 안 집어넣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관리와 운송 등의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고객들이 자주 많이 사는 우량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이클링으로 이루어지면서 돈을 벌 목적보다 고객들에게 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경영 방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가장 큰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코스트코의 성공 요인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의 롯데나 이마트도 많으면 5만에서 6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매장당 5천 개 언더로 상품을 취급합니다. 펠렛, 그러니까 파레트라고 하죠. 파레트 상품을 진열하고 창고형 매장이기 때문에 충고, 즉 2단, 3단의 층고가 높기 때문에 진열을 하는 데 있어서 별 필요 없는 노동력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9세기 유통의 생명일 수 있는데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로 가장 좋은 상품을 고객의 선택에 폭을 집중시켜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코스트코는 15%, 그것도 최대 마진이 15%입니다. 마진이 15%가 넘으면 해당되는 MD나 판매하는 개발자가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거꾸로 보면 회사에서 더 좋은 마진을 내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MD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들, 월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나 이마트 이런 곳들의 평균 매출이 이익률이 아무리 낮아도 25%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품 마진이 그렇게 되고 거기에는 각종 장려금, 물류, 요율 등을 합쳤을 때 평균적으로 25%, 많았을 때는 27에서 28%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특히 PB 제품, 자체 상품 브랜드 마진의 제품은 40에서 50%까지 간다고 합니다. PB는 사실 제조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사시는 PB가 가격이 싸다고 느끼실 수는 있죠. 마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B 정책이나 상품 전략 자체가 마진 정책으로 가는 반면에 코스트코는 기본적으로 15%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마트들은 아무리 적어도 40에서 50%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광고가 없는 비즈니스가 장점입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코스트코의 판매 관리비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나 또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홍보나 그런 것들이 매장 내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를 또 전혀 하지 않는 점입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은 전혀 안 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메일링이라는 걸 합니다. 회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책자를 보내고 그 주에 위클리 세일하는 품목에 대한 팜플렛을 보냅니다. 사실 그것도 돈이긴 하죠. 근데 한국은 있나요? 없습니다. 경쟁사인 월마트는 매출액의 0.5%를 광고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연간 광고비로 24억 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타겟도 매출의 2%를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트코는 광고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코에서는 마케팅 부서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코스코는 광고 없이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코스코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 즉 입으로 광고를 하는 효과로 회원 증가를 도모하고 기존 회원들이 보다 자주 많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을 하는 것을 모토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 특가 프로모션을 자제하죠. 대부분의 유통은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 프로모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코는 이러한 주말 특가 프로모션 같은 그런 프로모션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 판매하는 상품에는 코스트코가 제공할 수 있는 최저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고 또 여력도 없고 코스트코에서 오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최저 가격에 산다는 것을 믿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평소에 적당한 가격에 팔다가 주말에만 반짝 세일한다면 그 당시 그 순간에만 효과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용하는 고객에게 그 어필을 하고 믿음을 주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것에 그러한 효과를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코스코는 언제나 최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들어지면 코스코를 애용하는 로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프로모션을 하지 않는 것은 직원들의 많은 잡일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주말 행사를 위해서 시스템 가격을 바꾸고 가격 태그를 바꾸고 매장 전시를 바꾸는 일 등이 모두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코스코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환불 정책입니다. 환불 정책이죠. 코스코는 정책상 소비하는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입일로부터 90일이 정해져 있는 컴퓨터, 카메라, 태블릿, 노트북 등만 아니면 환불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코에 가보시면 박스 다 풀러서 조금 쓴 것 같은데 환불하는 것들 많고, 그런데 여타의 대형마트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합니다. 그러면 카드 주세요 하고 카드만 주면 바로 환불을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식용유 같은 경우, 식품유 같은 경우 좀 먹다가 뜯어보고서 그냥 환불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을 했다가 하루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반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다 회사 입장에서는 감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불평도가 낮은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코스코 매장의 계산대 직원 대부분이 정규직입니다. 연봉은 $50,000 안팎으로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또한 정년이 없어서 직원 중에는 60살, 70살의 노년층도 꽤 있습니다. 캐셔대에 가서 보면 저런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할까 하는 분들 보실 수 있죠. 특히 지방도시는 더 많습니다. 또한 코스트코의 직원의 90%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임직원의 최소 50%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연봉의 8%만 내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월마트의 직원들은 연봉의 25%를 의료보험료로 지불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코스트코의 연간 이직률은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월마트의 연간 이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4%라고 합니다. 창립자 짐 세네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매장에서 벌기에 경영진은 매장 직원과 고객을 왕처럼 대접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매장에서 연락이 오면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매장 일에 집중을 해라라는 문구가 써져 있기도 합니다. 한국 내 코스트코의 직원에 따르면 출근 시간이 만약 15분이 늦었다면 그만큼 더 연장해서 일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제품들 보시면 이 브랜드의 상표 보셨을 텐데요. 킬크랜드로 읽어야 됩니까? 컬크랜드로 읽어야 됩니까? 발음은 헷갈립니다. 왜? KI로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KI로 시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Kirkland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Kirkland 브랜드는 1996년에 탄생한 코스트코 자체 아까 말씀드린 PB 자체 개발 상품입니다. 엄밀하고요. 1996년에 개발된 상품. 이 작은 도시 Kirkland라고 해서 시애틀에 Kirkland라는 도시에서 이름을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irkland가 됐고요. 본래 각각의 제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미국에서는 자사 브랜드가 질 낮은 제품으로 인식이 되지만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품질이 높은 제품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모든 제품을 하나의 브랜드인 Kirkland Signature로 만든 겁니다. 이 원래 짐 세네갈은 시애틀 시그니처리라고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표권 문제가 있어서 첫 매장의 지역이었던 컬크랜드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자, 음료수, 생수, 커피, 피자, 가정용품, 사료, 여행용 가방, 전자기기, 의류, 견과류, 세제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전 제품을 다루게 되고요. 또한 컬크랜드 시그니처는 저렴한 제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진율도 15% 이상은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로 제공하는 제품들은 코스트코가 직접 제조 기업과 연결해서 공동 개발을 통해서 제조한 제품을 코스트코 컬크랜드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CEO 젤리넥이 말을 하듯이 훌륭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상징으로서 이것에 동의하는 코스트코의 거의 모든 고객들은 이 제품들을 위해서 코스트코에 방문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스트코 전체 매출의 몇 %나 차지할까요? 이 컬크랜드의 브랜드는 무려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컬크랜드. 자,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 나라에서는 한 개의 카드를 원칙으로 사용한다. 각국의 코스트코 매장에서는 현금과 수표, 상품권 외에 신용카드로는 코스트코와 계약을 맺은 한 회사의 카드만 사용이 가능한 1국가 1카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왜 그럴까요? 바로 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 이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듣고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수료를 줄여주는 건 우리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 1개국의 1카드 원칙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번거롭기도 하겠죠. 코스트코가 다른 유통기업에 비해서 소수의 확실한 제품만을 선택해서 4,000개 정도로 제품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구조와 일치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다양한 카드사의 카드를 전부 수용해서 결제를 한다면 코스트코와 거래를 하든 그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하든 카드사들은 서로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낮추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혹은 하나의 카드사를 선택하는 기업은 모든 카드를 수용하는 기업에 비해서 전체 매출의 영업이익에서 카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도 하나의 카드만 선택하게 된다면 기업은 모든 카드를 수용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그 하나의 카드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수수료율을 다른 기업들보다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코스트코는 이렇게 전체 수익에서 카드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로 줄이고 그 유일한 카드사에서도 독점 계약을 통한 상대적인 수수료율 할인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이익을 또 고객들에게 최대한 낮은 가격을 통해서 돌려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비자 카드만 가능하죠.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카드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멤버십 피의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그제큐티브 카드는 연 120달러에 속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나요? 텍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카드로는 60달러, 60불을 갖게 되죠. 텍스 물론 포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입니까? 일반 비즈니스가 미국은 60달러인데
한국은 33,000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20 플러스 텍스를 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는 8만 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만드실 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만든 것을 미국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미국에서 만드신 것을 한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과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소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한국 카드를 가지고 가시면 이 카드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하게 되면서 조금 불편합니다. 미국 여행을 하시면서 렌트카라든지 또 지인의 차로 인해서 가스, 휘발유를 넣으실 때 이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나머지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시던 미국 카드를 가지고 한국에 오셨을 때는 매장에서 보여줄 때 미국 카드라는 것을 캐셔, 즉 계산대 앞에서 뒤에서 본인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바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어려움이 불편이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내용 중에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2%, 5%를 적립해주는 카드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코스코에 가면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코스코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는가? 왜 멤버십을 또 받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시청하신 시간이 소중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